오늘 시장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혼자 불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기둥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6883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796, 5% 넘게 하락했습니다. 800선이 무너졌고요.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드카가 뭐냐?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잠깐 멈춰 세우는 겁니다. 시장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만큼 오늘 코스닥이 무섭게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왜 버텼을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이 지수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2조 원을 훌쩍 넘었고 SK하이닉스는 3조 원을 넘었어요. 이 두 종목에만 6조 원 가까운 돈이 몰린 겁니다. 반대로 무너진 쪽을 보실까요?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주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하나오션 5%, 현대로템 5% 하락. 조선하고 방산이 통째로 밀렸어요. 바이오도 알테오젠 6% 하락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한미반도체, 원익 IPS 하락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대형주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빠진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혼자 불기둥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북 경협주입니다. 인디F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좋은 사람들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난티는 장중에 14%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겼어요. 부산산업 10%, 대아티아이 9%. 제가 대북 관련주 13개를 찍어봤는데 그중 10개가 올랐습니다. 5개는 두 자릿수예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날에 이 정도로 역행했다는 건 돈이 진짜로 이쪽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제목이 대북주 사세요여야 맞겠죠? 아닙니다. 오늘은 추천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불기둥의 뒷면을 그대로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진짜 실체가 있고 어떤 종목이 이름만 걸치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끝났는지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사라고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중에 딱 하나 그나마 근거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도요. 메모장 꼭 켜고 오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주 전 7월 31일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기판 회차를 올렸어요. 코스피가 크게 무너지고 나서 다들 무섭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네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결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SE 18만 6천원에서 28만 8천원까지 54% 상승. 심텍 8만원에서 12만원 49% 상승이고요. 대덕전자 30%, 테크윙 24% 상승입니다. 네 종목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 플러스로 갔어요. 지금 현재가로 봐도 네 종목 다 아직 플러스 구간입니다. 앞뒤 회차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 조선회차 한화엔진 39,000원에서 51,000원까지 29%. 8월 14일 K푸드 회차 삼양식품이 일주일 만에 11% 상승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제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분위기 좋다고 고르지 않습니다. 뉴스 떴다고 고르지도 않아요. 실적 숫자하고 수급 데이터를 보고 고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북주도 똑같은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온 결과를 좋든 나쁘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해두신 분들은 1초면 충분합니다. 이런 영상 다른 데서 잘 안 해드립니다. 다들 불 붙었다고 사라고 할 때 뒷면을 까서 보여드리는 채널 흔하지 않아요. 자, 대북주가 왜 불 붙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18일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응답했다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에 대북주가 통째로 불기둥이 됐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 쏟아졌어요. 8월 19일에는 우리 정부가 남북 연결 철도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1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지시로 기간하고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2부 반경 연습은 통째로 생략됐어요. 나흘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2번 말했고 우리 정부가 철도를 공식화했고 연합훈련이 줄었습니다.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걸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호재 뉴스를 봤으면 같은 날 나온 반대편 뉴스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에요. 오늘 아침 9시 38분 기사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라 10여 발을 무더기로 쐈어요. 트럼프가 대화하자고 손을 내민 바로 그 시점의 말입니다.
10시 20분에는 한미일 세 나라가 이 도발 관련해서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나왔어요. 정리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여줬고 북한은 미사일 10여 발을 쐈습니다. 같은 날 아침이에요. 그리고 그날 대북주가 불기둥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같이 보실까요? 볼턴 전 보좌관은 북과 회담을 서두르는 트럼프가 성과가 절박하다는 신호만 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은 북한이 핵을 57개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작 비핵화 얘기에는 입을 닫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북미 대화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오늘 시장은 이 뉴스 두 개 중에서 한쪽만 봤다는 겁니다. 미사일 10여 발은 안 보고 트럼프 한마디만 본 거예요. 기대감으로 오른 자리는 기대가 꺾이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2018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경협주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고점에서 52%가 넘게 빠졌어요. 반토막이죠? 결정적인 날이 2019년 2월이에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는데 합의 없이 끝났어요. 그날 경협주들이 급락했고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출발점으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올라간 걸 전부 반납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더 선명합니다. 현대로템 2018년 3월에 15,000원대였는데 6월에 45,000원까지 갔습니다. 3달 만에 3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산업 그 해의 주가가 6배 넘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산산업 오늘 10%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오늘 대북주 불기둥 명단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때 6배 갔다가 반토막 난 그 종목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재방송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영상 보신 값은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걸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제가 대북주 7종목의 5거래일 수급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7종목 전부 똑같았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숫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거래일 누적입니다. 좋은 사람들 외국인 333만 주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던진 걸 개인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난티 외국인 239만 주 순매도, 대하TI 외국인 104만 주 순매도, 푸른기술, 조비, 인디에프, 부산산업 전부 같은 그림입니다.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그러면 기관은 뭐 했을까요? 기관은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천억짜리 종목에서 기관이 몇백 주 샀다는 건 안 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5일 누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급등한 날 당일에 누가 샀느냐입니다. 아난티, 불기둥이 터진 8월 18일 당일입니다. 그날 외국인이 281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걸 개인이 다 받았어요.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그날 외국인은 그 오른 가격에 물량을 넘긴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제였습니다. 외국인 294만 주 순매도, 개인 300만 주 순매수.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오른 가격에 파는 쪽이 외국인이고 사는 쪽이 개인이에요. 불기둥은 개인 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죠. 큰 돈이 먼저 들어온 자리를 사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북주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큰 돈이 나가는 자리에 개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는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난티 오전에 6,050원까지 갔다가 지금 5,600원대입니다. 고점에서 7% 밀렸어요. 부산산업도 8%, 좋은 사람들도 밀렸습니다. 반대로 그 30분 동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갔어요. 제가 이 영상 만드는 동안에도 돈은 대북주에서 나와서 반도체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급 데이터를 어떻게 매번 뽑아내는지 궁금하시죠? 감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가 자금 흐름하고 수급을 매일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오늘 대북주 7종목 수급도 그걸로 뽑은 거예요. 개미하고 세력의 정보 격차, 그거 시스템으로 좁혀드리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100% 무료예요. 받아만 가세요. 자, 이제 종목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등락률 순서로 나열하지 않을 거예요. 실체가 있는 순서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이 중에 유일하게 진짜 근거가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에 이미 한 번 봤던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대북 사업을 이미 접었는데도 대북주로 불리는 종목이에요. 네 번째는 순수하게 기대감만 남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오늘의 결정타입니다. 진짜 대북 사업권을 가진 회사인데 오늘 안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들으시면은 오늘 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 중에 그나마 근거가 있는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다섯 종목 중에서 북미 회담이 깨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데아티아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만듭니다. 열차가 안 부딪히게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선로로 가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철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1위입니다. 수주 실적 보시겠습니다. 제2철도 관제 시스템이 1568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시 노선이 790억, 서울 지하철 5호선 신호 시스템이 603억입니다. 기술도 있어요. KTCS2라고 유럽 표준을 준용해서 우리 기술로 완전히 국산화한 열차 제어 시스템입니다. 2015년 개발 초기부터 참여했고 철도 성능 검증 시험을 통과한 곳이 여기 하나예요. 이집트, 마닐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주했고요. 가장 최근 공개된 3분기 누적 실적이 매출 20%, 영업이익 23%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왜 다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8월 19일에 정부가 남북 연결 철도 복원을 공식화했다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경원선 남측 구간입니다.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9.3km예요.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북한하고 협의 없이 진행됩니다. 통일부가 관련 북한 협의는 없다고 밝혔어요. 우리 쪽 구간을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먼저 깔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미 회담이 깨져도 이 예산은 집행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대북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북한이 문을 열어줘야 성립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북한이 안 열어줘도 국내 철도로 먹고 삽니다. 남북 철도는 거기에 얹히는 겁니다. 기대감이 본업 위에 얹힌 자리하고 기대감만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5거래일 28% 상승, 오늘 장중 3,425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52주 고점이 6,100원이에요. 고점 대비 45% 아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21선이라는 건 최근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 종목 21선이 2,600원 근처인데 지금 3,300원 근처예요. 한 달 평균보다 24% 위입니다. 이미 올라온 자리죠. 위쪽도 보세요. 121선 6개월 평균이 3,500원입니다. 오늘 고가가 3,425원이었어요. 121선 바로 아래에서 막힌 겁니다. 수급은 여기도 외국인 100만주 순매도고요. 대응입니다. 오늘 자리는 추격 금지. 매수밴드 2,800원에서 3,000원 61선 위 눌림 자리입니다. 손절가 2,600원, 목표가 3,530원. 비중은 작게 가세요. 오늘 오른 거는 본업이 아니라 대북재료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입니다. 2018년에 6배 갔다가 반토막 났던 자리요. 그때하고 지금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부산산업입니다. 이 회사는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하고 콘크리트 침목, 건축용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어요. 왜 대북주가 됐느냐? 자회사인 태명실업이 국내 철도 침목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 철도를 연결할 때 실제로 침목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철도를 깔면 침목이 필요하고 침목은 이 회사가 1위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얘기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2018년에 이 종목이 6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확히 지금하고 똑같은 이유로요. 남북 철도 연결 기대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이 종목 52주 고점이 11만 4천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5만 2천원에서 5만 7천원 사이예요.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위쪽에는 비싸게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악성 매물대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본전 찾겠다고 던지는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5거래일 31% 상승입니다. 21선이 42,000원인데 주가는 52,000원대, 21선보다 27% 위에요.
오늘 장중 57,000원까지 갔다가 52,000원대로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8% 넘게 빠진 거예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건 올라가니까 던지는 물량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대금도 보세요. 오늘 20억대입니다. 아난티가 1,000억 넘게 붙은 거하고 비교하면 아주 얇아요. 얇은 종목은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빠질 때도 빠릅니다. 대응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관망 매수 추천 안 드립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21선이 42,000원까지 밀린 다음이에요. 2018년에 6배 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6배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대북주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몰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상한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여기 붙은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대체 뭘 보고 들어온 건지 회사가 낸 공시를 그대로 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아난티입니다. 오늘 이 종목에 거래대금 1,000억 원이 넘게 붙었습니다. 대북주 중에서 압도적 1위예요. 장중에 14% 넘게 올랐고요. 이 회사가 왜 대북주냐? 금강산 때문입니다. 현대아산이 북한에서 50년 임차한 땅 168만 제곱미터를 아난티가 다시 빌려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2008년 5월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닫혔습니다. 그해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2022년 4월입니다. 아난티가 뭘 했느냐? 금강산 골프장하고 리조트 자산을 전부 손상 처리했습니다. 금액이 507억이에요. 2021년 말 기준 장부 가액 전액입니다. 손상 처리가 뭐냐? 이 자산은 이제 가치가 없다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부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북한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들을 철거했습니다. 아난티 골프장도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4년 전에 대북 사업을 접었습니다. 장부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시설은 북한이 부쉈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아난티, 대북주, 꼬리표 떼나. 14년 기다린 금강산 사업 손절. 회사가 스스로 떼려고 했던 꼬리표를 오늘 시장이 다시 붙여준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업은 좋아요. 골프장하고 호텔, 리조트를 개발하고 분양합니다. 대형 리조트 분양으로 실적이 크게 뛴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 회사를 사시려면 리조트 회사로 사셔야 합니다. 대북주로 사시면 안 돼요. 차트 보시죠. 21선이 4,000원인데 주가는 5,600원대, 39% 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자리가 나왔어요. 121선이 5,600원대입니다. 방중에 6,050원까지 올라섰다가 5,600원대로 밀렸어요.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대응입니다. 대북 재료로는 매수 대상 아닙니다. 본업으로 보실 거면 121선 5,600원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세요. 다음은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유일하게 사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차트 하나만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네 번째 종목 인디에프입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5거래일로 보면 90%가 넘게 올랐어요. 이 회사는 의류회사입니다. 원단을 수입하고 외주 하청으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에요. 왜 대북주냐? 2008년에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58%가 섬유하고 의류 봉제였어요. 초기 투자비가 적고 생산 전환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경협이 재개되면 의류가 먼저 수혜를 본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개성에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08년 이력이 전부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그걸 보여줍니다. 21선이 2,000원인데 오늘 주가가 3,590원이에요. 한 달 평균보다 74% 위입니다. 74%요. 지금 사시면 한 달 동안 산 사람들 평균보다 74%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그분들 전부 수익 구간이고요. 대응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 대상 아닙니다. 실체가 없고 한 달 평균가보다 74% 위고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받습니다. 세 개가 다 안 좋아요. 이미 갖고 계시면은 지금은 줄이실 자리지 늘리실 자리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정타예요. 앞에 네 종목을 다 보셨으면 이 마지막 하나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회사가 대북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999년에 설립된 남북경협 전문기업입니다.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고 2003년부터는 개성공단 개발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북 사업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 현대아산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약 70% 넘게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 중에서 진짜 대북 사업권을 쥐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사업권, 실제로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만약 북미 회담이 성사되고 진짜로 경협이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실제 매출이 생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어땠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오전에 잠깐 보합이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로 내려왔어요. 5거래일로 봐도 2% 정도입니다. 인디에프가 90% 넘게 오르는 동안 이 종목은 2%예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오늘 이 종목 거래량이 평소의 45% 수준이에요.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북주가 통째로 불기둥인 날에 진짜 대북 사업권을 가진 회사는 거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진짜 사업권을 가진 회사는 아무도 안 쳐다보고 4년 전에 대북을 접은 회사에 1,000억이 몰리고 2008년 이력만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갑니다. 만약 이게 진짜 경협 기대감이라면 사업권을 가진 회사가 제일 먼저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올랐어요. 지금 시장이 사고 있는 건 경협이 아니라 오르는 종목입니다.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사는 거예요.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진짜로 진전이 있고 경협이 실제로 논의 단계까지 간다면요.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이 종목입니다.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61선이 73,000원입니다. 지금 72,000원대니까 바로 아래입니다. 이 자리를 거래량을 실어서 확실히 회복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 5종목을 한 화면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아TI,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자리입니다. 매수밴드 2,800에서 3,000원, 손절 2,600원, 목표 3,530원, 추격 금지, 작은 비중, 부산산업. 근거는 있지만 2018년에 6배 갔다가 반토막 난 그 종목입니다. 오늘은 관망 21선이 42,000원까지 밀리면 그때 보세요. 아난티. 돈은 제일 많이 몰렸는데 회사는 4년 전에 접었습니다. 대북재료로는 매수 대상 아닙니다. 인디에프 21선보다 74% 위입니다. 매수 대상 아닙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진짜 사업권을 가졌는데 안 올랐습니다. 사는 자리가 아니라 신호등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인디에프가 실체는 가장 없고 실체가 가장 확실한 현대엘리베이터가 안 올랐어요. 이게 오늘 이 테마를 설명하는 한 문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볼 거냐? 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입니다. 이 테마는 뉴스 한 줄에 움직여요. 트럼프가 한마디 더 하면 올라가고 회담 얘기가 흐지부지 되면 그날로 꺾입니다. 오늘 아침 미사일 10여 발을 시장이 무시했는데 무시했다는 건 다음에 무시 못할 뉴스가 나오면 한꺼번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기억하세요. 아난티가 고점에서 7%, 부산산업이 8% 밀렸습니다. 제일 뜨거웠던 자리에서 이미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중장기는 이렇습니다. 진짜 경협이 되려면 회담이 열리고 합의가 나오고 제재가 풀리고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갑니다. 2018년엔 회담까지 갔는데 하노이에서 합의가 안 됐고 경협주는 출발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그 첫 단계조차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장기로 보시겠다면 기대감이 꺼져도 살아남을 회사인지를 보세요. 5 중엔 대아TI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입니다. 오늘 본 7종목 전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스마트머니, 큰 돈이 먼저 들어온 흔적. 오늘 이 테마에는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두 번째, 2018년입니다. 같은 재료로 시총 20조까지 갔던 테마가 절반 넘게 빠져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6배 갔던 부산산업이 오늘 또 올랐어요. 세 번째, 이건 실적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로 오릅니다. 실적은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 테마,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지켜볼 자리입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실체 있는 하나만 밀렸을 때 작은 비중으로 손절가 지키면서 가세요. 오늘 영상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사라고 할 때 저는 지켜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오를 것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3주 전 반도체 기판 회차에서 4종목 전부 플러스로 간 것도 오늘 대북주를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기준이에요. 제가 매번 어떻게 이런 수급을 뽑아내는지 궁금하시죠? 감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가 자금 흐름하고 수급을 매일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거기서 나온 급등주 리스트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선착순이라 마감되면은 링크 내려갑니다.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남은 8월 정말 큰돈 벌어가시는 한 달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종목들 열심히 발굴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